안녕하세요. 다이코 왔습니다. 요거는 꽃향기에서 갖다 놓은 한라 부추인데요. 유아여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자생지에서 그 자라는 모습 한번 볼게요. 돌이 이렇게 많죠. 여기 한라산이에요. 그런데 한라산 돌들이 보면 기공이 막 굉장히 이렇게 그 화산석이라 기공이 많잖아요. 요런데 이 아이가 서식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돌틈 사이,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이게요 한라산에서 물이 흐르는 계곡인데 이렇게 수중에서도 산답니다. 얘가요. 자, 요렇게 흰색은 있는데 흰색은 굉장히 희귀해서 드물답니다요. 이렇게 핑크색인데 자생지에서 이렇게 그 하는 거 보면 마사가 굉장히 그 돌이 많이 섞인 요런 데에서 잘 자란대요. 이게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생겼죠. 꽃은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요런 모습으로 멀리서 찍으면 요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 하얀색이네요. 자, 요건 아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자라는 요 아이를 오늘 한번 불가리 해볼게요. 자생지에서 요런 식으로 생기니까 배수가 굉장히 잘 되게 심으면 좋겠지요. 키우기 먼저 알아볼게요. 백합가의 다년생 초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본은 뭐냐면 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해살이 풀이랍니다. 한라산 부추, 산구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원산지가 우리나라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지금은 한 20cm 정도 요게 한 15에서 20cm 사이로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그런데 원산지에서는 이게 자라면 한 30cm 가량도 자란대요. 이 9월에서 10월 달에 이게 꽃이 핀대요. 굉장히 늦게 피죠. 지금 이게 꽃망울이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좀 따뜻하니까 이게 아마 8월 달에서 이렇게 바르면 개화하지 않은가 싶은데 하우스에서 이게 덥게 자라서 이럴까요? 좀 이게 해발이 높은 고지에서 이게 꽃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초가을에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연한 자주색으로 이렇게 펴갖고 10월에서 11월에 이게 씨가 열린대요. 11월이면은 막 씨가 굉장히 좀 늦게 이렇게 열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좀 여기보다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도 한라산이라고 해도. 그래서 자생지에서는 그렇게 늦게 피는데 여기에서는 혹시 또 일찍 이렇게 필런지도 모르겠어요. 한라산, 그 다음에 지리산, 가야산 이런 데 산기슭, 양지 쪽 아니면 중국에서도 이렇게 이남 쪽으로 밑에 남부 쪽으로 있죠. 그런 데에서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는데요. 고원 지대에서 막 돌틈 사이 이런 데서도 막 자라지만 습지 있죠. 물가 아까 물에서도 서식하는 거 보셨죠. 습지에서도 이게 잘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요. 관상용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은 이제 심고 있는데요. 뿌리에서 줄기까지 다 이렇게 약용으로 이렇게 쓰는데 한약재에서는 이 이름을 해백이라고 한답니다요. 마늘 냄새가 난대요. 이게 이렇게 좀 잘라보면 나나 한번 볼까요? 아, 잎에서 마늘 냄새가 나네요. 여기 잎에서 마늘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반양지에서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요런 요 부추라고 합니다요. 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 듬뿍듬뿍 봄에서 가을까지는 이렇게 주고요. 겨울에도 주 1회는 이렇게 주고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지상부가 다 없어지고 이게 구근인데요. 구근만 남아가지고 있다가 봄에 파릇파릇하게 또 이렇게 새순이 돌아난다고 합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번식은 씨앗으로 된다고 합니다. 꽃말이 참 좋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요. 자, 요거는 꽃이 부추를 닮아 있고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이 되어 가지고
부추를 닮고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이 돼 가지고 한라부추라는 요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요거를 그 처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신 분이 프랑스의 다케 신부라고 합니다. 에밀 다케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린 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수십 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요게 한 아이라고 합니다. 색깔은 보라색, 흰색, 핑크색이 있는데요. 흰색하고 핑크색은 굉장히 드물고 주로 보라색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요. 열매는 부추씨처럼 까맣게 그렇게 익는데 그거를 씨앗을 파종을 해도 되고요. 나중에 되면 이제 이걸 포기가 많아지면 포기 나누기 이런 걸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한번 분해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분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은 건데요. 흙을 먼저 소개를 한번 시켜 드려 볼게요. 자, 이게 흙을 제가 미리 이렇게 좀 배합을 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 뭐 자갈돌을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굵은 돌. 마사, 대립, 중립, 소립을 엄청 많이 넣습니다. 토동이 다육 흙 일에다가요. 배수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데 녹소토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처음처럼 야생화 흙 일에다가 대립, 중립 두 가지를 반반으로 섞어서 일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1대 1대 1인데 대립하고 중립을 1, 그 다음에 토동이 다육 흙 1, 처음처럼 야생화 흙 1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굉장히 이게 그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화산석 있죠. 경석 이런 게 물바름이 좋고 그 저기가 잘 되잖아요. 여름에 무르는 식물들한테 이게 좋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흙을 비볐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볐고요. 계피가루를 제가 좀 첨가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요, 요 화분에다 제가 심어 줄 건데요. 밑에 이 난석 있죠. 이거를 많이 깔았어요. 이거를 많이 깔고 위에 재활용 흙을 이렇게 살짝 좀 깔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흙을 좀 이렇게 넣고요. 저는 이게 그 화분에다 약간 봉긋하게 심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 배수층을 아주 많이 깔았습니다요. 화분에서 한번 빼 볼게요. 자, 빼면 요런 상태가 돼 있어요. 요게 얼마 안 들어가 있죠. 이게 배수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마사토예요. 마사토는 뭐죠? 모래보다 더 가는 흙. 이거를 전체적으로 떼어낼 필요는 없고요. 자, 요렇게 하셔서 밑에 뿌리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뿌리를 살살 요렇게 잘 펼치세요. 이게 잘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뜯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다 털 필요는 없고요.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 줄게요. 저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이런 알로 돼 있어요. 이렇게 부추 그 알처럼 생겼어요. 부추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심었고요. 자, 또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빼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마른 거 있죠? 이런 거 조금 좀 제거를 좀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하엽을 이렇게 좀 따버리시고요. 막 해가 지니까요. 아침에는 어젯밤에는 비가 많이 오다가 아침에 또 그쳤어요. 서울은. 비가 요새는 낮에는 안 오고요. 막 밤에만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아주 뭐 남부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한 열흘 만에 왔는데 어제 밤에 좀 오고 또 낮엔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자, 여기 약간 이렇게 하고 밑에도 요거 뿌리를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활착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심어 줄게요. 자, 밑에 이렇게 잠깐 했어요. 요거는 약간 가름을 좀 한번 해볼게요. 포기를 이렇게 조금 좀 늘려서 이렇게 심어 볼게요. 또 한 페트 이렇게 빼봤는데요. 자, 위에 이렇게 하셔서 이런 거 하엽 좀 이렇게 띄어버리시고요. 여기 또 잘 못하면 또 쏙 뽑히거든요. 요거 하엽 제거하다가 이렇게 잘 붙잡고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알뿌리 있는 데를 조금 붙잡고 위로 이렇게 잡아다녀서
뽑아내세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흙 약간 밑에 아래 좀 털어줄게요. 뿌리가 많이 엉켜 있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를 이렇게 잘 활착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엉켜서 자, 이렇게 있는데 흙 요만큼만 살짝 흙이 너무 좋죠. 잘 돼 있어 나와서 야생화 농장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잘 돼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벌린 다음에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포트를 합식을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놨어요. 밑에 배수를 워낙 잘 되게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세 개를 다 이렇게 이제 앉혔어요.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세 포트 심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한번 흙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심어졌어요. 위에 제가 마사를 조금 좀 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마사가 세상에 저번에 몇 포대 사왔었는데 벌써 하면 마사가 떨어졌어요. 마사가 그 처음처럼 야생화 앞에 거기 가야 사오는데 내일 모레 이제 또 가야지 또 사올 것 같습니다. 모래는 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 앞에 보물창고가 있잖아요. 제가 계곡에 산모래가 거기서 막 퍼다 쓰면 되는데 이거 마사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많이 사다 씁니다요. 뭐 중립, 대립은 뭐 중립 3포대, 대립 2포대 뭐 이렇게 5포대 사면 금방금방 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물 한번 줘볼게요. 잘 됐죠? 이제 마사만 얹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 이렇게 척 줘가지고 처음에 심었을 때는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기 되도록 흙을 새로 넣었잖아요. 기존 있는 흙도 있고 고흡하고 잘 다져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기다리시다 보면 꽃이 이제 이렇게 맺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피겠죠. 하여튼 요거는 키포인트는요. 물은 뭐 그 수경에서도 재배가 됐잖아요. 습지에서도 물은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배수를 정말 잘 되게 이렇게 심어야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블로그에 키우시는 분들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배수 잘 되게 이렇게 심어 주시기 바랄게요. 영양제는 지금 꽃이 이렇게 맺히고 있잖아요. 요럴 때는 주시지 말고요. 꽃이 개화해서 만개할 때, 필 때 그때 좀 주세요. 그때 한 번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저기들은 많이 지금 막 주면은 꽃을 맺다가 또 꽃을 안 맺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달 정도 요 꽃이 맺힐 수 있도록 그냥 저기만 해서 분만 요렇게 저처럼 옮겨 주세요. 요거 이제 분 가리도 아니고 분 옮겨 주기죠.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